네, 4월 12일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학에서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탐구하는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관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할 때에는 이제 크게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눈을 이용한 것, 코를 이용한 것, 입을 이용한 것, 귀를 이용한 것, 피부를 이용한 것,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로 잴 수도 있고 저울로도 잴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시작 퀴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다음 중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네, 측정이 잰다는 거라고 했죠. 자, 재는 도구가 아닌 것. 자, 자는 우리가 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는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 쓰고요. 체중계는 네, 체중계도 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몇 킬로그램 이렇게 잴 수 있지. 자, 줄자도 센티미터 해서 자랑 줄자랑 둘 다 이제 비슷한데, 자는 이렇게 평평한 곳 이렇게 한다면 줄자는 이제 구부러진 사람 몸이나 이런 것들 되기 편하죠. 자, 그 다음 초시계는 네, 우리가 이제 뭐 초, 분 이런 걸 잴 때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잴 수 있고. 돋보기는 어떨까요? 돋보기는 잴 수는 없죠. 대신에 어떨 때 쓸까요? 네, 관찰할 때 보다 명확하게 보이게끔 이제 하는 게 돋보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 오늘 활동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양을 측정해 탄산수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로는 눈금 실린더, 물, 전자저울, 식용소다, 식용구연산, 약포지, 약숟가락 2개, 투명한 유리컵, 유리막대. 네, 이렇게 필요하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정확한 양을 측정하여 탄산수를 만들어 볼까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여 물 100ml를 측정합니다.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합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 100ml를 넣은 뒤 식용소다 4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식용구연산 2g을 컵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탄산수를 만듭니다. 네. 네. 잘 봤죠? 네, 그래서 눈금 실린더를 활용하여 물 100ml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컵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약포지, 전자저울, 약숟가락을 이용하여 이제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렇게 넣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눈금 실린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제 물을 넣을 수 있는지 유리컵에,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이제 명확하게 식용수다와 구연산을 측정해서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네. 측정할 때에는 대상을 측정하기에 알맞은 도구를 선택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할 때에는 사실 이제 과학 실험실에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눈금 실린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저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이런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저울이 있는데, 이 전자저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측정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뭐 몇 그램, 우리가 이제 식용소다나 식용구연산은 이제 알갱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금의 차이로도 이제 그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럴 때는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금 실린더와 전자저울을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어떻게 읽는지 살펴볼게요.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눈금 실린더는 평평한 곳에 놓고 액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눈높이가 액체 높이보다 낮으면 액체가 실제보다 많이 담긴 것처럼 보이고, 눈높이가 액체 높이보다 높으면 액체가 실제보다 적게 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액체의 높이와 눈높이를 수평으로 맞춘 상태에서 액체의 오목한 부분에 있는 눈금을 읽어야 합니다. 네, 동영상 잘 봤죠? 네, 우선 눈금 실린더를 이제 읽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평평한 곳에 넣어야 돼요. 네, 평평한 곳. 우리가 살짝 기울어진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기울어진 곳은 이제 어느 한쪽은 좀 높게 나오고 한쪽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없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평평한 곳에 놔야 된다. 두 번째, 눈금 실린더를 읽을 때에는 위나 아래에서 읽으면은 그 측정 이제 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냐면,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그 물이나 아니면 어떤 액체의 높이와 내 눈높이를 맞춰서 측정해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눈금 실린더를 이제 볼 때 오목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이 잠깐 그림으로 그려주면, 보통 이렇게 이제 눈금 실린더나 어떠한 유리컵 이런 데가 있다고 친다면은요, 보통 이제 물 같은 액체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네. 명확하게 그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컵의 끝에 닿는 부분은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액체가 이 유리컵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느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붙어서 약간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목한 부분을 읽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금 실린더나 유리컵 같은데 이제 눈금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오목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금 실린더 이제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 평평한 곳에 둔다, 그 다음에 눈높이를 이제 액체 높이와 맞춘다, 세 번째로는 오목한 부분을 읽는다. 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전자저울의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 사용 방법을 알아봅시다.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수평대의 공기방울이 가운데 오도록 나사를 돌려 높이를 조절합니다. 전자저울의 전원을 켭니다. 전자저울의 0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용기 단추를 눌러서 숫자가 나오는 화면을 0으로 표시되게 합니다. 측정하려는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그 숫자를 읽습니다.
잘 보았죠. 그래서 전자저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평평한 곳에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평평한 곳에 이제 놓을 수 있게끔 여기 공기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자저울 말고도 어떤 수평을 맞추는데 꼭 이제 필요하다 싶은 여러분들 그 삼각대라고 카메라 이렇게 세울 때 카메라가 약간 삐뚤어지면 화면이 약간 옆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공기방울 이제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이 공기방울이 요 옆으로 가면은 이게 수평이 아닌 거예요. 이 공기방울이 이 검은색 원이나 아니면 빨간색 원 안에 이 가운데에 있을수록 이제 수평이 잘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전자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선 수평을 마찬가지로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0점 버튼을 누르는데요. 이제 이게 여기에 전원을 켰을 때 이 그람수가 이제 0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마이너스 몇이나 아니면 플러스 몇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0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0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약포지 있잖아요. 약포지. 이제 약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포지도 이 무게가 있잖아요. 아주 가볍겠지만 그럼 이 약포지의 무게를 제외하고 우리가 그람을 재려면 약포지를 먼저 올려놓고 이 0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게를 잴 때 이제 내가 재려고 하는 것들 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멈춘 다음에 숫자가 멈춘 다음에 그 숫자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전자저울 사용 방법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수평을 맞추는데 공기방울이 가운색 원 안에 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원을 켜고 0점을 맞추는데 만약에 내가 재려고 하는 약포지나 아니 재려고 하는 게 약포지가 아니죠. 재려고 하는 식용소다나 식용구연산 말고요. 약포지를 제외하고 맞추려면 약포지를 놓은 상태에서 0점을 맞춰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한테 먹을 밥의 양을 이제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이렇게 재는데요. 그 그릇 있죠. 그릇을 먼저 올려놓고 0점을 맞추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릇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의 밥을 아기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0점을 맞추는데 내가 이제 꼭 재려고 하는 거 외에 다른 뭐 받침대나 뭐 그릇이나 약포지나 이런 것들 먼저 놓고 0점을 이제 누르면은 0으로 맞춰져요. 그 그릇을 하고도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저울에 그 눈금을 읽는데 그 멈추었을 때 숫자가 멈추었을 때 이 숫자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더 생각해 볼까요 해서 실험 관찰 정리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마무리 퀴즈부터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마무리 퀴즈. 자, 다음 사진에서 물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자, 물의 부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눈금 실린더를 읽을 때 중요한 게 이제 물의 높이와 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잘 맞춰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죠. 눈금 실린더 이 벽면 쪽에서. 그 다음에 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평하게 살짝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다 그랬죠? 이제 가운데 부분 수평하게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요? 네, 100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네. 지금 어제 선생님이 이게 촬영을 못 했는데요.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겨우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EBS도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됐었고요. 줌도 이제 서버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갑자기 몰려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불안한 상태인데요. 어, 어쨌든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클래스팅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전자저울의 사용법에 맞게 사진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잠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되는지. 네,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전자저울을 수평에 잘 맞는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맞는지 이제 확인해서 이제 공기방울이 가운데에 오도록 네, 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0점 단추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하려는 물체를 올려서 측정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멈추었을 때 측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더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볼게요. 탄산수를 만들 때 물의 부피와 가루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 측정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 관찰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는 측정 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이제 과제로 내줄 건데요. 측정 도구는 같이 한번 해보고 이제 요 올바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올바른 사용법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법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어떤 걸로 측정하면 좋을까? 네, 네, 요거를 측정하는데 네, 요거는 이름이 눈금 실린더예요. 눈금 실린더. 자, 그 다음 가루 물질의 무게는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네, 요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전자저울. 네, 이렇게 했고요. 올바른 사용법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실험 관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올바른 사용법 잘 모르는 친구는 이제 그 동영상을 뒤쪽으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